피규어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셔야 하는지 난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제가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온라인 구매 시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걸로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 물건들이 올라온 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턱대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시기에 값이 싼 물건들이 보이는데 값이 너무 싼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양산형 에바 이건 뭔데? 보시면 후기들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들 정품 피규어 사진에 낚여서 중국의 이름 없는 공장 가품을 받은 저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가품 사봐서 돈 날린 기억이 아무튼 웬만해선 네이버 쇼핑에서 사는 피규어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정식으로 계약 맺고 유통하는 온라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원 등급에 따른 할인 쿠폰도 있고 적립금도 있고 무엇보다 세일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아미아미 같은 해외 온라인 샵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샵에서 예약이 안 되는 물건이 간혹 있거든요. 이럴 땐 직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규어 정보가 보기 편하게 정리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My Figure Collection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아스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클릭 하나로 다 연결되기에 검색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규어가 정리된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들어가서 오버롤을 프리페인티드로 바꾸면 PVC 소재 피규어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알터저지 아스카에 들어왔습니다. 발매일, 발매가 전부 확인되며 여기서 발매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실 물건이 적정 가격인지 체크합니다. 참고로 알터저지 아스카는 발매가가 2만엔이지만 지금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미개봉이 최소 4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가품이 있는 제품은 유저들이 해당 사진을 올리며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정보가 상당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가진 피규어 브랜드들을 정리해서 주관적인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그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피규어는 보통 유통사와 제조사가 나뉘어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어느 제작사에 맡겼느냐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즉 등급이 높은 브랜드라고 해서 항상 뛰어난 제품만 내는 건 아니고 반대로 낮은 브랜드라고 해서 늘 별로인 물건만 내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조형가의 실력과 스타일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품질로 따지면 업계 1위라 불릴 만큼 누구나 신뢰하는 브랜드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 기본이 2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넘어설 정도라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발매 후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가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잘 팔리는 제품은 높은 확률로 재판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비싼 값에 예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손에 쥐고 나면 만족도는 확실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맥스팩토리는 알터보다 가격은 조금 낮지만 퀄리티에서는 사실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알터 못지않게 만족도가 높은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죠. 또 다양한 작품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맥스팩토리가 굿스마일의 관계사로 스케일 피규어 제작을 맡아온 만큼 기본적으로 품질이 뛰어난 브랜드입니다. 가격대도 다양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팝업 퍼레이드와 낸도로이드 같은 소형 라인업 덕분에 입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반 스케일 피규어 역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퀄리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브랜드 중에서 퀄리티와 가격 조절을 가장 잘 해내는 브랜드라고 봅니다. 다만 제 경험상 페이트 시리즈 피규어들은 시간이 지나면 중고 가격이 꽤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니플렉스와 카도카와는 피규어 제작을 외주에 맡기기 때문에 제품마다 퀄리티 편차가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고려하실 때는 어떤 제작사가 실제로 참여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 지금까지 받아본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저는 페이트 시리즈 위주로 구매했는데 전부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가성비 자체는 평범한 편이지만 페이트 시리즈는 발매 후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가성비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본 브랜드인데 와, 생각보다 퀄리티가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여기도 역시 제조는 전부 외주에 맡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격대가 살짝 높은 편이긴 한데 느낌은 마치 알터의 약간 하위 호환 같은 그런 인상이었어요. 아직 다른 제품들의 퀄리티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경험 덕분에 앞으로가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제품 품질만 보면 정말 1티어 회사들과 견줄 만큼 뛰어난 수준입니다. 실제로 받아본 물건들도 완성도가 최고라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제 취향과 겹치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생각보다 구입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 부담이 되고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다른 브랜드에도 눈이 가게 되더군요. 굿스마일 관계사들 가운데서는 제품 퀄리티가 맥스팩토리에 견줄 만큼 뛰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퀄리티가 좋은데도 가격이 의외로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네로 레이싱 피규어는 미개봉을 1만엔 초반대에 구입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가격이었죠. 다만 출시되는 작품 라인업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 퀄리티는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로 고가의 제품 위주로 발매되다 보니 실제로 구매할 기회는 많지 않았네요. 오히려 알파맥스 자체 브랜드보다는 성인 피규어 라인인 스카이튜브 쪽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성인 피규어라는 특성을 제외하더라도 조형이 예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꽤 매력적입니다. 미메요이는 주로 벽라막노 캐릭터 피규어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4분의 1 스케일 피규어의 퀄리티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프링보다도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지 반값 세일로 풀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네요. 아무래도 벽라막노 피규어 시장에 이미 다른 강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펙스는 가성비와 품질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 중인 브랜드입니다. 벽라막노 시리즈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작품으로 라인업을 넓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제품 퀄리티는 업계 상위권 브랜드들과 비교하면 살짝 아쉽긴 하지만 2티어급 브랜드 중에서는 확실히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요즘 알터 제품 가격대를 보면 아무래도 저는 에이펙스를 고르게 되네요. 하비맥스는 라디오 에바 시리즈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브랜드입니다. 라디오 에바 외에는 아직 직접 사본 적은 없지만 받아본 아스카 피규어들의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준수했습니다. 다만 다른 캐릭터들의 경우 발매 후 가격 방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지나 마리 같은 캐릭터는 가격 하락이 꽤 두드러지는 편이죠. 에바 외의 다른 IP 캐릭터들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소한 라디오 에바 시리즈만큼은 발매 직후보다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어는 피규어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품 퀄리티에 있어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죠. 하지만 피규어 자체를 많이 생산하지 않고 라인업도 다양하지 않아서 실제로 구매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이 브랜드는 수영복 스케일 피규어를 중심으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퀄리티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다만 제품을 자주 출시하는 브랜드는 아니고 가격대도 제법 높습니다. 요즘은 기본이 20만 원을 넘는 수준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반값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조립식 피규어가 있고 품질 차이도 거의 없다는 점은 나름의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가격 상승폭이 너무 커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정보가 거의 없던 신생 업체라 샘플 사진만 믿고 구매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가격대는 다소 있는 편이었지만 실물을 보고 나니 그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전반적인 완성도를 보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브랜드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괜찮은 품질을 선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생 브랜드입니다. 조형과 마감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좋지만 얼굴 조형에 대해서는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매걸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신작이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조형은 잘 뽑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도색 마감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혼의 꽃 아리 피규어는 흠잡을 데 없이 완성도가 뛰어나지만 아스카 피규어는 도색 마감에서 중국 미 라이선스 레진 피규어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어 살짝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원작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 나름대로 충분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제품의 조형은 잘 뽑히는 편이고 가성비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또한 다양한 저가형 모델들이 출시되어 입문자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웨이브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도색이나 세부 퀄리티는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조형 자체는 워낙 잘 빠져 있어서 실제로 받아보면 꽤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이유로 간혹 특정 제품에는 프리미엄이 크게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웨이브는 수영복 시리즈 등 캐릭터의 일상 컨셉을 잘 살린 피규어가 많아서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극상 퀄리티를 기대하기보다는 가격 대비 조형 만족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비사쿠라는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전반적으로 무난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개 정도만 구매해봤는데 인상 깊은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조형이나 마감 퀄리티에서 큰 흠은 없지만 메이저 캐릭터를 잘 다루지 않다 보니 구매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느껴집니다. 아직 확 끌리는 작품은 적었지만 향후 라인업에서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한다면 재평가될 여지는 충분한 브랜드입니다. 바니걸 피규어를 주력으로 제작하는 업체로 다양한 캐릭터의 바니걸 버전을 꾸준히 출시합니다. 멀리서 보면 조형이나 마감이 준수하게 느껴지지만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브랜드들이 4분의 1 스케일 바니걸 피규어를 훨씬 저렴하게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브랜드의 매력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매 후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출시 직후보다는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뒤에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리볼브는 출시하는 피규어 수가 매우 적은 브랜드입니다. 다만 리볼브에서 나온 아스카 피규어는 꽤 준수한 품질로 출시되었으며 조형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조형가는 알터의 저지 아스카를 담당했던 인물로 다른 피규어에서도 여러 차례 조형을 맡은 경력이 있는 실력자입니다. 이 정도 조형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라 가성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색 마감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점만 보완된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트와 엄을 넘나드는 정말이지 변덕스러운 퀄리티의 브랜드입니다. 가끔은 고스로리 아스카처럼 놀라운 고퀄리티의 제품이 나와 큰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난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요즘은 기본이 거의 20만원 이상인데 가격이 오르는 만큼 품질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은 다른 브랜드들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었고 이 브랜드는 점점 덜 찾게 되네요. 원더풀 웍스의 제품은 지금까지 모나 하나만 구매해봤지만 약 12만원대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피규어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소장 중인 피규어들 중에서도 가성비만 따지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출시되는 작품 수가 많지 않아서 자주 접할 기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라인업이 좀 더 다양해지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품질은 평범한 편이지만 조형 자체는 제법 잘 나온 편이라 나름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앞으로 발매 예정인 미소녀 피규어들이 어떤 퀄리티로 나올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퀄리티 하자 문제로 종종 말이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도색 미스, 마감 불량 등 사소한 이슈들이 자주 언급되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런 하자를 감안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완성도를 보여주는 제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브랜드 역시 최근 가격대가 많이 올라 구매에 있어 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경품 피규어 브랜드로는 세가, 타이토, 후류, 반프레스토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반적인 퀄리티는 비슷비슷한 편이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경품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크게 붙는 경우도 있어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스마일이나 중국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4에서 6만원대 소형 피규어들이 무난한 퀄리티의 보관이나 전시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품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소장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난한 품질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퀄리티 자체는 특별히 뛰어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발매가가 품질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그 영향으로 발매 후 가격 하락폭이 큰 제품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 브랜드의 제품은 출시 직후보다는 시간이 지난 뒤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천천히 구매하시는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품질은 평범한 편이었지만 가성비가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몇 작품만 출시한 뒤 사라진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린 피규어는 2018년에 8분의 1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12,000엔에 출시되었으며 같은 시기 알터의 저지 아스카 역시 12,000엔에 출시되었는데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이 브랜드의 가격 설정은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는 퀄리티에 비해 발매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탓인지 대부분의 제품이 발매 후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조형 스타일도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 전체적인 시장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중 2제품 정도는 제 취향에 잘 맞았고 나름 만족스럽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더 합리적이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 브랜드는 조형과 도색에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퀄리티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힌 듯 보이며 현재는 무기한 휴업 상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퀄리티는 평범한 수준이지만 얼굴 조형이 만족스럽지 못한 브랜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발매된 제품은 샘플 사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커서 실망스러웠고 왜 이 브랜드가 악명 높다는 얘기를 듣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샘플 사진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구매 전 실물 후기가 꼭 필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경품 피규어를 주로 제작하던 후류의 스케일 피규어 라인업이 바로 페넥스입니다. 그래서인지 전반적인 퀄리티가 뛰어나다고 보긴 어렵고 케바케가 심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퀄리티에 비해 기본 가격대도 제법 높은 편이라 그간 구매를 망설여왔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구매한 아스카 피규어는 실물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브랜드 복불복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고 가격도 가볍게 접근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신제품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조형과 도색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브랜드입니다. 출시된 피규어 상당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퀄리티였고 결국 파산하며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도 몇 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네로 피규어 정도가 괜찮았던 기억이네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는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